대학들이 신청한 내년 의대 정원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가 사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지역에서는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지역 의료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공천을 배제할 정도의 근거는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의과대학 2곳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4배 이상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특히 충북대는 무려 5배 이상 증원을 신청했는데요. 증원에 반발하는 충북대병원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교수는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선 정부 발표와 현재 의대 정원의 5배가 넘는 증원을 신청한 대학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요원하다면서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글을 쓴 교수는 이튿날인 오늘 실제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과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건국대 의대는 정원을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달라고 했고 충북대는 전국 최대 규모인 250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49명인 정원의 5배를 넘는 수준으로 기존 수요조사 때보다도 100명 더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을 만나 의대 증원 신청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의과대학은 당연히 지금 강의실도 없고 그리고 교수 수가 금방 확충도 안 되고 그 소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2,000명을 어떻게 늘립니까? 학생들이 불쌍해요, 들어올 학생들이.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대학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며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까지 의료계 투쟁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는 본격적인 의대 증원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신입생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의사 수가 적은 충북으로선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 기피 과목이 생기고 지역 의료 인프라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진단합니다. 때문에 증원과 더불어 현재 40% 수준인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6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더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입시 현장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학원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 학부모 문의가 증원 발표 이후 끊이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의대 진학반에 대한 상담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문의가 좀 많이 온다라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의대에 진학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 지난 2022년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연구자료를 보면 초중고를 지역에서 나온 의사는 수도권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의사보다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최대 4배 가까이 높았고 지역 의대 출신 의사가 서울 소재 의대 출신보다 지역을 찾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범위입니다. 현재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권역은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이 포함된 충청권.
올해 충북 지역 의대에서 선발한 지역 인재 38명 가운데 충북 학생은 7명뿐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현재 89명인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충북 출신 인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인데 양 대학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기준 충북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도내 의과대학들이 요구한 281명 정원 증원을 최우선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충북대 201명, 건국대 80명 증원을 최우선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즉각 복귀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최우선 현안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로 파국으로 간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1인 시위와 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청주시 보건소가 각급 학교에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매년 봄 단체 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되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지난해 청주에서만 수두 422건, 유행성 이하선염은 128건이 발생해 1년 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주를 방문해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야권의 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할 정도의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청주를 찾았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면서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운호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녁 학교 끝날 때마다 심청 건너서 여기 왔었어요. 한 위원장은 청주의 4개 지역구를 모두 돌면서 총선 후보 지원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청주 4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지만 정우택 부의장이 6선에 도전하는 상당구를 빼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이른바 험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우택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천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MBC 충북의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엔 정 부의장이 돈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말했지만 최근엔 돈봉투를 돌려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부패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어떤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게 드러난다고 당연하죠.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썩은 물 공천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자신과 1대1 토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꾸 그 얘기하던데요. 아니 자기는 지금 기소된 게 몇 개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우택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넸던 카페 사장 측은 내일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청주 사직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다 연기를 마신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파트 주민 12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을 과다 사용한 전 사무국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2022년 5억여 원의 예산 과다 지출로 해임된 조성우 전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당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변상 명령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방만 경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또 영화제 시기가 장마 시기와 겹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최를 8월에서 9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1,726억 원이 투입돼 청주시 옥산면 오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과 함께 차량 1,0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게 됩니다. 청주 지역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청주시와 1사1하천 사랑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무심천 일원을,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강리천, 에코프로는 미호강 일원에 맡아 주기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하천 정화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주시가 추진하는 1사1하천 사랑운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는 모두 72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